안녕하십니까, 후티지 브라더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네, 오늘은 스웨셔츠 얘기를 해드리려고 모였습니다. 가장 기본이자 대명사의 종류 옷인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되게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하려고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스웨셔츠가 완전 운동복이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복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가장 좋은 예가 영화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배경인 대탈주. 거기 스티브 맥퀸이 A2 그 가죽 잠바 안에다가 약간 블루색 스웨트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걸 계속 입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딱 잘랐어요, 이렇게 가위로. 반팔로 잘라가지고. 근데 밑에 치노바지 있고 오피서 팬츠. 네, 오피서 팬츠 있고 이게 사실은 군대에서 군복이지 다. 보급품을 가지고서 스타일링을 한 거죠. 그게 보면 2차 대전이니까 40년대 뭐 한 중반 정도 됐을 텐데 배경이 그때도 그런 스웨트를 입었다라는 게 영화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좀 유명한 장면? 로키죠, 로키. 네. 로키가 짱이지. 로키 1. 네. 70년대죠. 네, 로키 발보아. 로키가 영화에서 보면 후드 입고 그다음에 소매 자른 반팔로 스웨트를 위에 또 하나 입고 목에 수건 두르고 저기 컨버스 신고 그리고 이제 뛰잖아요, 겨울에. 막 땀 이만하게 젖어가지고 막 시커멓게 막 이렇게 뛰는 장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완전 운동복이었어요. 진짜 운동복. 진짜로 운동복. 지금 고기능의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운동복. 협판 속건 뭐 레깅스 이런 개념인 거지. 스웨셔츠는 누가 처음 만들었어요? 러셀이라는 회사가 커튼 스웨셔츠를 처음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 커튼이 아니었어요? 다 울이었죠. 운동선수들도 사실은 울 스웨터를 다 입고 운동을 한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원래 스포츠웨어였던 거죠. 사실 양모가 기능적으로는 훨씬 상당히 좋은 실입니다. 훨씬 좋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까슬거려. 그래서 그 벤자민 러셀이라는 사람이 쿼터백이었어요. 축구 선수였는데 그 양모 스웨터를 입고 운동을 하는데 너무 막 간지럽고 꺼끌거리는 거야. 아버지가 이제 속옷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02년에 창립한 러셀 매니팩처링 컴퍼니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아마 아버지한테 이제 건의를 해서 면으로 좀 스웨터를 좀 짜보면 어떻겠냐고 한 것 같아요. 1920년도에. 그때 커튼 저지로 만든 스웨셔츠라는 게 처음 탄생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그런 게 다 써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제품 설명이 돼 있는. 지금 보이는 그런 V 존이나 어깨 자른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다 그대로 존재를 했었던 것 같고, 스웨셔츠에서 또 대표할 만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킹 오브 스웨셔츠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챔피언. 챔피언은 언제 창립이 됐나요? 챔피언은 1919년에 창립이 됐다고 합니다. 챔피언도 그 옛날 자료를 보면은 다 울 니트부터 만들었어요. 그 울 스웨터를 만들어가지고 러셀도 그렇고 챔피언도 그렇고 미국 회사고 주로 이제 납품하는 게 뭐 운동선수들 유니폼이나 또는 학교 유니폼 개념의 옷들을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레터링이 들어간 그런 울 스웨터를 많이 만들었었겠죠. 아마도 그 당시에 뭐 비슷비슷한 업체들이었고 경쟁사였을 것 같은데 러셀이 이제 커튼으로 만드니까 챔피언도 커튼을 금방 따라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가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리버스 위브나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그렇죠. 발명이 되게 발명이라기보다는 발명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발명이었던 것 같아요. 개선을 한 건데 챔피언도 사실 원래는 니커보커 니팅 컴퍼니라고 니트 컴퍼니였다가 30년대 챔피언이라고 이제 그 상호명이랑 회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커튼 저지로 된 스웨트셔츠를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이런 그 니팅 기술, 면 니트를 이제 짜서 만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면을 짜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수축이라는 거가 상당히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울 니트, 울 스웨터보다 훨씬 더 어떤 이런 수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챔피언이 개발을 한 게 리버스 위브라는 특허를 냈습니다. 엄청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짜져 있는 원단의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그냥 봉제를 한 거예요. 몸판이 원래는 그냥 세로로 이렇게 만들다가 가로결로 이렇게 뒤집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결국엔 결이 옆으로 돌아간 거니까 안 주는 게 아니고 옆으로 줄죠. 이렇게 폭이 줄죠. 길이는 안 줄고. 그래서 익스펜션 거셋이라는 뭐 디자인도 창안을 하게 되고, 간단하게 개론을 좀 하자면 어떻게 만듭니까? 니트와 우분의 차이점. 니트와 우분의 차이는, 니트는 실 자체로 짜는 거고요. 우분은 틀이 있습니다. 날실과 시실의 틀이 있어서 여러분들 손뜨개 생각하시면 돼요.
니트는 원단 자체가 신축성을 갖게 되고 우브는 틀에 짜놓고선 실가 날씨를 짜서 넣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습니다. 판판하게 나오고 니트는 보통 이렇게 원형으로 짜져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챔피언 같은 경우가 사실은 스웨트셔츠 역사에 되게 획을 그은 게 이 리버스 위브라는 특허를 상표화 시키면서 굉장히 어떤 러셀보다 훨씬 앞질러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 이후로도 많은 브랜드들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옛날 거를 복각하는 개념의 브랜드들이 되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처음 출연했을 때부터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지났는데 초창기에 개발됐던 형태의 스웨트셔츠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변한 게 없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만드는지 실을 어떻게 짜는지 뭐 이거 얘기하면 되게 긴데 면의 실을 가지고 니팅을 하는 거고 네.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큰 원형의 기계가 네. 실이 막 촘촘히 걸려 있어서 이게 이렇게 샥 돌아가면서 내려오죠. 이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원통으로 이 원단이 이제 나와요. 네. 그거를 패턴대로 잘라서 꼬매면 이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니팅 기계 자체가 작았어요. 그래서 원통 자체도 작고 그게 지금 뭐 가장 비싸게 받죠. 통 자체를 몸통 사이즈랑 맞춰가지고 그대로 원통형의 이 옷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그런 식의 어떤 공장이 남아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전 세계에. 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도 되게 높죠. 네. 근데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게 그걸 알아보시는 방법은 옆구리에 이음새가 있냐 없냐, 이게 없는 거는 그냥 통으로 짠 거예요. 이음새가 없으니까 당연히 몸에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실밥이 없으니까 몸에 닿을 땐 더 편하긴 하겠죠. 나는 그것보다는 이런 스웨셔츠의 장점은 핏인 것 같아요. 핏. 동그란 입체니까 옆에 붕재선이 있는 거는 평평하게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통짜니까 입을 때 그런 핏적인 느낌이 더 보이는 차이가 게 있지 않나? 이제 한국에서 실제 만들어 보면 보통 다이마루라고 얘기를 하죠. 다이마루가 무슨 뜻이에요? 다이마루는 대환편기라는 일본어에서 딴 단어입니다. 다이마루가 면 니트 원단을 총칭하는 말이 된 것 같아요. 다이마루 아미키라는 일본 말이 남아서 다이마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마루 하시면 그걸로 짠 원단을 일컫는 원단을 말이죠. 일컫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면 반팔티, 그다음에 이런 뭐 스웨셔츠 모두 다 다이마루라고 이제 통칭이 되고,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쭈리라고 있죠. 쭈리. 네. 쭈리 원단. 그 다이마루 안에서도 이 프렌치 테리식으로 이렇게 스웨셔츠용으로 니팅된 원단을 쭈리라고 많이 하세요. 네네. 짜임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짜여 있는 수건. 거죠. 수건처럼, 네. 타월처럼. 수건이 그 이제 실의 틈으로 물기가 흡수가 돼서 닦여지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에 뒤집어 보면 이 안 부분이 그렇게 수건 모양의 실 짜임으로 돼 있으니까 테리 원단이라고도 부르고 영어로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쭈리라고 쭈리. 부릅니다. 그럼 그 쭈리라는 말 어디서 왔어요? 아마 내 내피셜인데 일본의 그 구식 니팅 루프힐러 기를 트리암이라고 부릅니다. 트리암이. 트리암이가 뭐냐면 트리가 매달다, 아미가 짜다, 매달아 짠다는 짠다. 얘기예요. 그게 아마 언젠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쭈리 이렇게 되지 않았나. 트리가 저도 쭈리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에서 옷을 만들어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막 쓰이고,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난 모르는, 처음 들어본 건데, 근데 이게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이 문물이 건너왔었던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한국화돼서 남은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걸 보면 언젠가 옛날에 어쩌면은 그 구식 환편기가 한국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느 순간 없어지고 네. 그 대환편기 큰 거 네, 그 현대식 환편기로 바뀐 거지. 그렇겠죠. 다른 모든 뭐 분야도 보면은 그 옛날 기계들을 한국에서는 보존을 잘 못하고 다 외국으로 이제 팔아치우거나 없애거나 했는데, 일본은 그거를 사들이는 또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청바지도 마찬가지고 옛날 기계를 사들인 일본 사람들이 가장 역사적인 그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이게 여러분들은 스웨트셔츠라고 안 부르시잖아요. 맨투맨이라고 그러죠. 네. 맨투맨이라고 그러죠. 맨투맨. 저희도 제가 좀 전 특이한 스타일이라서 이게 물건의 원래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을 해서, 저는 그냥 주변 지인들한테도 스웨트셔츠 그러는데, 약간 스웨트셔츠라고 하면 좀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맨투맨, 예를 들면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라운드넥 혹은 크로넥이라고 부르는 이 목 모양의 스웨트류들을 맨투맨 셔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뭐 예전에도 좀 찾아봤는데, 뭐 농구의 맨투맨 수비에서 따온 말이고 그 원래 어원이 미국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아니죠. 네, 그게 네, 저도
찾아봤는데 어떤 한 네티즌 분이 이걸 밝혀낸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감사드리고 싶은데 1974년에 경향신문에 광고가 하나 실립니다. 우리나라의 성도섬유라는 회사에서 스웨셔츠 광고가 나와요. 거기에 나온 그 스웨셔츠, 성도섬유가 가진 스웨셔츠의 상표가 맨투맨입니다. 영어로 맨투맨 써있는데 아마 그 성도섬유에서 발매했던 맨투맨이라는 상표의 스웨셔츠가 유명세를 타서 이걸 그냥 맨투맨 이렇게 부르게 된 것 같아요. 네, 상표명이 대명사가 된 예. 되게 재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가진 역사. 그러면 어떤 거를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오타쿠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물건들을 사실 수도 있고, 아니시면은 본인의 어떤 용도나 예산에 맞춰서 뭐 적절한 물건을 사셔도 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나는 엄청 끝판왕을 사보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뭐 그 일본에서 제작된 그 트리아미로 만든 그런 로프힐러로 만든 것들을 좀 사보시는 것도 좋고, 비싸요. 막 30만 원씩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감촉이 다릅니다. 네, 폭신폭신하죠. 막 그런 가제 수공 같은 감촉이 있고, 아니면 뭐 그 밑 단계에서도 한 10만 원대. 네, 뭐 대부분은 이제 일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독일제도 좀 있고, 여전히 메이드 인 USA로 만드는 그런 것들도 좀 있는데, 뭐 그런 걸 사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스웨셔츠를 지금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청바지만큼은 아닌데 청바지에 준하는 수준의 어떤 이 디깅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스웨셔츠도. 난 비슷한 것 같아. 거의 뭐 거의 비슷한 것 디깅하면 비슷비슷해. 네. 저는 조금 가격이 나가도 옛날 방식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류의 스웨트를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엄청난 제품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네. 네, 이거 발견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다음 편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그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